안녕하세요. 삼성 리서치의 한명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LLM이라고 해서 디바이스, 즉 모바일 폰이라든지 TV, 각종 가전 제품에도 실을 수 있는 LL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온 디바이스 LLM은 뭔가 이론적인 연구만 이루어지는 수준의 LLM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제품에 이미 탑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제품에 탑재되기 위해서 저희 삼성 리서치가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러한 온 디바이스 LLM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드리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온 디바이스 LLM을 위해서 이 모델 자체를 어떻게 내놓고 있고 이 모델이 어떤 수준인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온 디바이스 LLM으로 어떤 응용을 만들 때는 그냥 LLM을 탑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온 디바이스 LLM을 직접 디바이스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러한 저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LLM이라고 한다면은 이 LLM이 디바이스 안에서 동작하는 걸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디바이스 안에서 LLM이 동작하게 되면은 이 언어 모델이 디바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개인 정보, 특히 디바이스 밖으로 내보내기 좀 어려운 개인 정보들도 이 LLM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안에 있는 자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즉 인터넷이 전혀 연결되지 않아도 동작을 하다 보니 전혀 지연 없는 굉장히 낮은 지연인 상태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습니다. 그러한 좋은 LLM이 우리 디바이스에 탑재됐다 하더라도 이걸 어디다 쓸 건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건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흔히들 많이 쓰시는 챗 GPT라든가 그런 서비스 같이 단순히 챗봇용으로 쓰려고 만든 LLM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자면은 기존에 있는 서버용 솔루션을 얼마든지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저희가 온 디바이스 LLM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온 디바이스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기존의 서버용으로서는 곤란했던 일들을 저희는 이제 온 디바이스 LLM을 통해서 디바이스에 탑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제품에 탑재된 LLM들 위주로 먼저 어떤 데 쓰이는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나우 브리프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을 추천하는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 등등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수면이라든지 건강 관련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면과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는 서비스도 함께 이러한 언어 모델을 통해서 디바이스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웹페이지 내 기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용, 혹은 뭐 강의를 들으셨을 때 이 녹음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도 디바이스 내의 언어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통번역들도 이제 온 디바이스 LLM을 통해서 기존의 통번역보다도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메시지에 대한 답장들도 상당히 예전부터 자동 완성 기능 혹은 자동 답장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것들도 단순한 모델에서 좀 더 벗어나서 온 디바이스 LLM을 통해서 좀 더 맥락을 이해하고 각 사용자의 말투를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기 내에 있는 사진들을 검색한다든가 뭐 문서를 검색할 때도 이제는 디바이스 내에 있는 언어 모델들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응용들이 이제는 디바이스 내의 언어 모델로 동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모바일 폰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제품에서도 이제는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 내의 언어 모델을 위해서 저희 삼성 리서치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이제 제목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당연히 방금 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작은 LLM 모델도 만들어야지 이제 디바이스 탑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작은 LLM 모델도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작은 LLM 모델이 있다고 해서 바로 디바이스에서 이것을 가지고 앱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 앱이 원하는 그 태스크에 맞게 이 LLM을 조금씩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변형을 해주기 위한 서비스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응용 개발자들, 앱 개발자들이 자기 앱에 맞는 LLM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 응용에 맞는 온디바이스 LLM 모델이 나왔다고 해도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할 텐데요. 기존의 서버라든지 아니면 좀 좋은 PC에서 LLM을 동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각종 가정기기나 모바일폰에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더 작은 메모리 그리고 더 작은 프로세스가 있는 기기에서도 이러한 LLM을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 엔진들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엔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엔진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 엔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들, 서버로 비유하자면 디바이스 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MLOps들도 저희는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삼성 리서치에서 개발해서 이제 제품에서 LLM을 동작시킬 수 있게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디바이스용의 작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에서 탑재해서 디바이스 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언어 모델들은 갤럭시 S24부터 이제 도입돼서 갤럭시 AI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LLM 작은 LLM 모델들은 이제 경쟁 모델들과 약간 성능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저희가 만든 가우스 온 디바이스 모델은 이제 파라미터 수가 40억 개가 좀 안 됩니다. 30억 개에 좀 가까운 수치를 갖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경쟁 모델들은 저희 모델보다 상당히 더 큰 모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약 4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들하고 비교하자면은 저희 모델이 더 작지만 성능은 조금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더 큰 모델, 약 6.8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그다지 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작은 모델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디바이스에서도 더 작은 메모리로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온디바이스 모델들을 더 작게 압축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개수는 유지하더라도 각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이제 줄이는 압축 과정 혹은 양자화 과정을 저희는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보통 파라미터 하나당 4비트의 용량을 제공하는 양자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여기서 더 나가서 2비트까지 굉장히 많은 압축을 하는 걸 저희는 연구를 해보고 있고, 이제는 이러한 굉장히 공격적인 양자화를 통해서도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수준까지 연구가 돼서 앞으로는 이 LLM 모델들이 지금의 절반 사이즈를 가지고 2배의 속도로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기존에 돌리던 LLM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모델 사이즈를 2배로 하고서도 똑같은 속도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훨씬 좋은 성능의 LLM을 디바이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잘 압축되고 고성능이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LLM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응용 개발자가 자기 앱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의 과정도 굉장히 지난한 업무가 필요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각 개발자가 알아서 모델을 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러한 앱 개발자들이 모델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LLM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된 이유가 이런 디바이스용의 작은 언어 모델이 서버용의 큰 언어 모델하고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디바이스에 있는 이런 언어 모델들이 거의 100분의 1 이하의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일반적인 고성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만으로 다양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고요. 물론 몇 가지 좀 뻔한 일들은 프롬프트만 잘 줘도 이 작은 언어 모델 수행이 그럭저럭 수행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이 LLM에 시키려면은 작은 LLM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는 동작이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아무래도 디바이스에 탑재된 메모리가 서버에 비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LLM이 소화할 수 있는 컨텍스트, 문맥의 길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태스크에 이 온디바이스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는 추가 학습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추가 학습을 위해서 각 태스크에 맞는 각 응용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추가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작은 LLM이
약간의 변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LLM을 사용하는 앱이 모바일 폰에 20개가 깔렸다고 하면은 이 20개 서로 변형된 LLM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LLM을 20개씩이나 모바일 폰에 탑재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만 쫙 뽑아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어댑터로 탑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통 이런 어댑터는 로라라는 방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로라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앱 개발자들이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라서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파인 튜닝을 통해서 어댑터를 구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삼성 헬스에서 건강 관련한 메시지를 만들 때 프롬프트를 잘 짜서 한글로 간략하게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도록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디바이스용의 작은 LLM에게 요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영어로 나오고, 한글로 분명히 한글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영어로 나오고 상당히 긴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한 추가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지시한 내용을 잘 따르도록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한글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온디바이스에서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 앱 개발자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을 저희가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포함이 되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LLM을 굉장히 많이 써보신 분이 아니고, 이게 앱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 자동화가 가능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응용 개발자가 자기 응용에 맞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셋을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셋을 필요한 큰 데이터셋으로 어규멘트하는 것도 저희가 자동화해서 함께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파인 튜닝, 추가 학습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양자화 과정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이 양자화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공된 모델과 그 어댑터를 디바이스에 배포하고, 그리고 시험 평가까지 하는 과정을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 요걸 저희가 이제 AI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웹 서버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건 이제 저희가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이제 삼성 내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LLM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본인 소프트웨어에 맞는 LLM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LLM과 그 어댑터를 우리의 기기들, 모바일 폰이나 뭐 랩탑이라든가 뭐 냉장고, 뭐 각종 다양한 기기에서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좀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라서 이제 외부에서도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고 가져다 쓰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요. 먼저 소개시켜드릴 소프트웨어는 이제 NN트레이너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파치 라이센스로 된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고, 저희 삼성 리서치뿐만 아니라 삼성 외에 있는 개발자분들도 참여해서 함께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원래 이 NN트레이너라는 소프트웨어는 기기 내에 있는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AI 모델을 개인화 학습을 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 안에서 혹은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안에서 그 에어컨 사용 기록을 토대로 에어컨 안에 있는 AI 모델을 추가 학습을 시켜서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메모리와 작은 프로세서를 가지고도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진 소프트웨어였는데요. 이 특성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온디바이스 언어 모델을 더 작은 메모리와 더 작은 프로세서에서 돌릴 수 있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기기에서도 더 빠른 LLM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데모 영상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갤럭시 S25에서 30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LLM을 실행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0빌리언 MOE 모델이지만 모바일 폰에서 그럭저럭 빠른 속도로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모바일 폰에 메모리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돌릴 수 있게 된 게 지금 메모리 사용량을 보시면은 최대 사용량이 1.3G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는 한 16GB 정도 되고요. 요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초당 10토큰 정도로 제너를 할 수 있는 성능을 현재 NN 트레이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영상에서는 NPU나 GPU는 사용하지 않고 CPU만 사용해서도 이런 성능을 보여줬었고요. 실제로 16GB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돌렸을 때랑 그리고 똑같은 컴퓨터에서 1.3GB만 사용하도록 굉장히 제한을 걸었을 때랑 이 동작 속도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15대 13 정도로 약간의 차이만 두고 따라오고 있고요. 이것도 문장 작성 속도가 그런 거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잰다면 오히려 메모리를 적게 쓰는 쪽이 더 빠를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졌던 이유는 메모리에 모든 내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모델을 돌리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스케줄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미리 올리고 필요 없어진 부분을 미리미리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식으로 해서 메모리 사용량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이면서도 빠른 속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런 사용예 외에도 랩탑용으로 LLM을 돌려보면은 저희 NN 트레이너 외에 가장 빨랐던 다른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 대비해서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LLM을 각 개인에 맞게 좀 더 파인 튜닝을 기기 내의 그 사용자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저희는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이토치로 약 6GB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NN 트레이너는 약 400MB의 메모리를 수행할 수 있어서 아마도 모바일 폰과 같은 기기에서도 충분히 LLM 추가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는 LLM을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LLM을 보조하는 약간 디바이스 내 MLOps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저희 TV라든가 각종 다양한 가전기기에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여러 회사에서들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제품과 서비스에도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NN 스트리머는 현재 타이젠 기기들, TV와 가전기기용으로 MLOps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LLM을 수행하기 위한 API 그리고 LLM을 위한 데이터와 모델을 유통하는 채널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저희 삼성 리서치에서 디바이스 내의 LLM을 위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약 3빌리언 파라미터 정도 되는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에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LLM을 저희는 연구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LLM을 실제 제품에서 응용에 넣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즉 LLM을 모르는 분들도 본인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맞게 LLM을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언어 모델들을 각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도 오픈소스로 현재 리눅스 파운데이션과 협업으로 오픈소스화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직 발표를 안 드린 소프트웨어들도 앞으로 점차로 더 오픈소스로 제공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져가서 쓰는 것도 좋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공동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오픈소스 서밋을 우리 한국에서 열게 되었는데요. 이 오픈소스 서밋에도 저희가 이 NN 트레이너와 NN 스트리머를 포함한 여러 AI를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 더 발표하고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